뭐할 차례요? 역함수. 역함수 할 차례네요.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함수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시간이에요. 와. 우와. 자 보자. 역함수. 왜 별짓을 다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보기 쉬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역함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항상 언제만 쓴다?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 언제만 쓴다? 언제 쓰면 편하다? 정의역의 개수가 유한계에 있을 때 쓰면 편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x가 지금 1, 2, 3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y의 개수가 4, 5, 6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충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역함수는 그 말 뜻에서 역이라는 거니까 뭐겠어? 방향이 반대로, 그죠? 근데 방향이 반대로 가는 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다라고 해서 이거 마이너스 1제곱처럼 보이는 요거 있잖아. 요거는 이제 인버스라고 해요. f 인버스. 오케이? f 인버스. 내가 f 역함수 이렇게 읽기도 하고 f 인버스 이렇게 읽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4가 다시 1로 가. 그다음 5가 다시 3로 가. 다시 6이 다시 2로 가.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함수도 하나의 뭐예요? 얘들아? 함수예요. 그렇지?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y, x, 정역, 공역, 자리가 바뀌어요. f의 인버스는요. 얘가 4랑 5랑 6이었을 때 얘가 1과 2와 3이었을 때 4는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그 다음에 5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6은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이렇게 그냥 뒤집어져 있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냥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봤을 때 그냥 뒤집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일단 역함수라고 하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존재 조건이 필요해요. 존재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여기가 역함수가 존재할까? 일단 첫 번째. 맞아요. 여기 얘 만약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7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뒤집어 봐. 뒤집어. 오케이? 그럼 현재 얘는 누굴 골랐어? 안 골랐어? 안 골랐어. 선택된 애가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 안 고르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아니 뭔 소리야? 얘가 이렇게 한 두 명이 하나를 찍었다 생각해봐. 그럼 이건 함수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걔 역함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가 두 개로 갈라지는 효과가 날 거야.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반드시 기억해. 얘는 뭐다? 1대1. 함수만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대응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돼. 오케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까지 갖춰줘야 걔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하나의 함수가 있었을 때 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원래 그 함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 다시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1대1 대응일 때 어떤 뭘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있었지. 그걸 그냥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뭘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왜? 요거 두 개는 완전 같은 취급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1대1 대응 조건과 역함 존재 조건 요거 두 개는 서로 완전히 같은 상황.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좀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봐봐. F에다가 뭘 넣어봤어? 1을 넣어봤어. 그럼 결과가 뭐가 돼? 4가 돼. F에다 뭐 넣어봤어? 2를 넣어봤어. 결과가 6이 됩니다. F에다 뭘 넣어봤어? 3 넣어봤더니 결과가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지금 F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한다면 F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의 역함수에다 뭘 넣으면 4를 넣으면 뭐가 돼요? 1이 나옵니다. 그죠? 4를 넣으면 1이 나와요. F의 역함수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F의 역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3이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유심히 살펴본다면 만약에 F에다가 A 넣었을 때 B가 나왔다. 그럼 난 항상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항상 F의 역함수에 뭘 넣어봤더니 B를 넣어봤더니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솔직히 얘로서 있다면 얘도 쓸 수 있다. 요거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될 거야. 서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상태였을 테니까. 그죠?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요. 그죠?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뭘로 볼 거냐면 두 번째는 이제 식으로 한번 바라볼 거야. 식으로. 역함수를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y는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준다면 얘랑 자리 바뀌면 된다며. 그러니까 얘가 x가 되고 여기 f 인버스가 이렇게 되고 여기 얘가 y가 되면 이렇게 된다며. 그죠? 여기는 얘가 역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뭐가 생겼냐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정확하게 같은 거야. 이건 지금 하나의 식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들아. 하나의 식을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보통은 함수를 생각했을 때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느낌이?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건 그래프랑 좀 같이 가볼게요. 세 번째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함수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가 지금 y는 fx였다. 이런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얘는 x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게?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게 이런 해석을 하고 싶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식을 이렇게 완전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y를 집어넣어서 뭘 나오게? x가 나오게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 함수 자체가 뭘로 해석할 수 있어? x는 f의 인버스 y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함수는 여기는 이 함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함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다시 역함수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y는 x에 대칭시키는 함수만 역함수가 아니라 여기는 이 함수 자체가 얘를 정역으로 보고 얘를 x 방향에서 y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냥 함수 fx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 자체가 여기는 이 그래프 자체가 y에다 뭔가를 넣어서 x를 나오는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역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함수는 얘를 의미하기도 하고 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얘를 집어넣어서 얘를 구하는 이 방향들은 함수의 해석에 좀 되게 불편하잖아. 보통 해석을 할 때는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x축과 y축을 뒤집어버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버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를 생각한다면 얘를 뒤집으면 얘 그래프까지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까지 뒤집어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 있는 걔는 y는 x라는 직선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가는 요 함수가 봐봐 우리 평행이동축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동 하겠다는 거는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겠다는 뜻이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대신에 y를 집어넣어서 y가 됩니다. 얘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로 우리는 여기는 얘 역함수를 해석하자 이렇게 간 거야.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잘 봐봐. 여기는 요 점이 x, y였을 때 여기는 요 점이 여기가 x일 거고 여기는 얘가 뭐였을 거야? y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를 넣어서 얘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x는 뭐다? f의 y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함수가 다시 여기는 요 초록색 함수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었네요. 요 함수가 여기는 얘를 의미하기도 하고 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 두 개를 다 의미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분홍색 함수는 여기는 얘를 의미하기도 하고 얘를 의미하기도 하는 중이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이 방향에 대한 해석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y는 x에 대해서 뭐는 대칭시킨 함수다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 여기는 얘가 다시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도 사실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라보면 얘 역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y 대신에 여기는 얘가 x였으면 좋겠고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y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을 바꿔줍니다. 여기는 얘를 어떻게 바꿔주세요?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해서 바꿔주세요.
그럼 거기 있는 그 결과는 뭐가 될 거야? y는 f의 인버스 x가 될 거야. 해서 요거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걸 구하는 걸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해 되게.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E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고 싶었어. 이게 이제 나의 결론이 되고 싶었어. 그럼 일단은 뭐 할 거냐면 여기는 얘를요. Y는 EX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줄 거야? 얘를 Y는 X 대칭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얘 대신에 X를 넣어달라는 소리고 얘 대신에 뭘 넣어줘? Y를 넣어줘.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겨주고 2로 나눠줄게요.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됐습니다. Y로 정리를 했어. 그럼 여기는 이 결과가 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는 게 여기 역함수를 구하는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식으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사실 그냥 여기는 얘를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추가적으로 어떤 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것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y는 꼴로 바꿔주고 x랑 y랑 자리를 일단 바꿔준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역함수를 구해주면은 식으로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대칭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대칭으로 그려진 애는 사실 누구였어? 얘였어. y는 f 인버스 x였어. 누가 아니라 x는 f 인버스 y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랑 요거의 두 개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대칭시킨 애예요. 여기 얘는 대칭 안 시킨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 역함수의 그래프일 수 있다는 소리고 얘를 x축에서 다시 y축에서 x축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겠다는 거는 얘는 그냥 이거 함수 이거 가지고 바라보겠다는 거 이것도 사실 역함수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넣어서 이걸 나오게 하는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나오게 하는 이 방향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은 내가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으로 바꾸겠다는 뜻인 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뜻이고 오케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어색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줄게. 여기서 벤다이어그램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이거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거든. 그치? 여기 y라는 집합이랑 x라는 집합 자리만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얘는 괜찮았어.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식이랑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한테 편하단 말이야. 어떤 역함수를 생각한다는 거는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런 인식이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해준 거고 y랑 x랑 자리를 바꿔주는 짓까지 해주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역함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다시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가 fx였으면 얘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게 맞아요 라는 생각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 거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이게 정의역 축이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얘가 공역 축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어 라는 그런 시선이 강하다 보니까 얘는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는 이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역함수가 궁금했을 때 오케이? 그럴 때까지 굳이 내가 얘를 대칭시킨 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얘를 정의역축으로 바라보고 여기는 얘를 치역축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자체도 그냥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줘야 역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어렵죠 개념 자체가. 다시 한번 봐봐.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뭐라고요? 함수라고요. 그죠? 역함수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어려운 거 있었니 없었니? 없었습니다. 그죠? 벤 다이어그램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식에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봐봐.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어떤 작업이 추가가 돼 있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 과정이 추가가 돼 있어 항상. 그지? 그러니까 일단 y랑 x랑 자리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y는 꼴로 정리하면 역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너희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너희가 생각하는 역함수다 이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복잡한 얘기를 다시 왜 하고 있냐면 얘의 역함수는 사실 원래 의미로 따지면 얘가 맞거든. 맞아요? 여기서 얘의 역함수를 따졌는데 그 갑자기 정의역 치역을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돼 있으면 이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역함수가 맞거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필요 없는데 얘를 갑자기 x축으로 바꿔버리고 얘를 갑자기 그러니까 x라는 집합으로 얘를 갑자기 y라는 집합으로 바꾸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상황일 때 역함수 존재합니다. 라고 그런 상황이 되게 자주 발생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x랑 y랑 어차피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자. 왜? x축이 정의역축이었으면 좋겠으니까. y축이 치역축, 공역축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보니까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사람들이 뭐 해놨다? 대칭해놨다. 여기까지. 그럼 저 대칭이라는 게 x축이랑 y축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y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정의역축이었고 여기는 얘가 치역축, 공역축이었거든. 이 판 자체를 뒤집은 거야. 왜? 여기는 역함수 입장에서 보라면 여기는 얘가 정의역축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치역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도 뭐가 되겠어? 뒤집어지겠지. 완벽하게 이 판 자체가 뒤집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얘가 다시 정의역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다시 뭐가 되면 치역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개념을 적어. 그래야지 이 전체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뒤집어 버려. 근데 여기는 얘는 굳이 그냥 계속 x라는 축이라고 놓고 쓰는 거고 여기는 얘는 굳이 y축이다라고 놓고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랑 y랑 자리 문자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지. 맞아? 원래는 얘를 뒤집어 버리면 여기는 얘가 여전히 x축이고 여기는 얘가 y축이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x인 게 편하고 여기는 얘가 y인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에서 x랑 y를 싹 다 뭐 해버린 거야? 바꿔버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사실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쉬운 개념은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해 안 되는 사람, 뭔가 좀 모호한 사람, 괜찮니? 알겠어요? 저기 핑크색 그래프에 대해서 저거 핑크색도 역함수예요? 그렇지. 이것도 역함수인 거야 사실. 얘한테 대해서 그렇지. 얘는 이거. 이 함수가 이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얘를 y 넣었을 때 x 나오는 상태에서 y 넣었을 때 x 나오는 이런 상태, 이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도 역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쉽게 하지 않고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그러니까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걸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역함수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역함수야라고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사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야 역함수가 헷갈리지 않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도 같은 식이 되게끔 한번 해줄게. 자, 봐봐. 만약에 y는 x 더하기 2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이 식입니다. 뭘 기준으로 설명한 거야? y 기준으로 여기 얘를 설명한 거야. y 기준으로 x를 설명한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는 뭐야? 그냥 여기는 얘에서 x는 뭘로 바꿔버리면 이거 쓱 넘겨. 그럼 y-2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이 식이 이 식이야. 그럼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이 다른 식이? 같은 식입니다. 그럼 얘는 역함수인 거고 얘는 그냥 함수인 거야. 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얘를 이제 무슨 짓을 해버려? 여기는 얘를 y로 바꿔버려.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 x로 바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역함수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식입니다. 그죠? 이 식이랑 이 식은 다른 식.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y는 x 더하기 2였어. 여기는 얘가 뭐였어? x는 y-2였어. 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를 y는 x 대칭시켜가지고 이걸 y는 x 대칭시켜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었대. y는 뭐래? x-2배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를 뭐겠어? 이거 대칭시키는 거야. x는 뭐가 되겠어? y 더하기 2가 되겠지.
얘랑 얘는 같은 식이 같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식이에요. 얘랑 얘랑 다른 식이야. 뭐 한 거야? y는 x라는 직선 대칭한 식이야. 그죠? 근데 이건 하나의 식이, 이거 두 개는 하나의 식이고 이거 두 개는 또 하나의 식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결론을 잘 들어. 결론. 얘들아, 너희가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식으로 구해야 된다나,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바꿔주는 것까지 해줘야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내가 굳이 넘길 필요, 그러니까 대칭시킬 필요 없는 상황에서 굳이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설명을 한 거고, 지금은 일단은 얘들아 처음 받아들일 때는 y는 x 대칭시킨 게 역함수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가볼게요. 자, 봐봐. 갑자기 바쁜 수학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f 인버스 3을 구해주세요. 뭐 하면 돼요? 그냥 3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답은 얼마가 됩니다? 얘 치역은 구해주세요. 얘는 얘 입장에서 치역은 얘지만 여기는 얘 입장에서 치역은 여기는 얘가 되겠죠. 1, 2, 3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 역함수 구해주세요. 그럼 일단 출발해요. fx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y는 꼴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y는 3x-9가 풀이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x랑 y를 먼저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형태를 먼저 바꿔줘도 되는데, 선생님은 y랑 x를 먼저 바꾸는 걸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x는 3y-9 이렇게 먼저 써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꼴로 변형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넘겨주면 x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여기 얘는 3y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뭐가 됩니다? 3분의 1 x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f 인버스는요. f 인버스는 3분의 1 x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까지 써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다음 여기 얘도 마찬가지겠죠? y는 뭐라고? 그냥 4x 더하기 2라고 써놓고 x랑 y는 자리 바꿔줍니다. x는 4y 플러스 2 써주고 이제 y는 꼴로 변형해야 되니까 4y는 x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y는 뭐가 됩니다? 4분의 1 x 마이너스 1 됩니다. 해서 여기서는 g 인버스 x는요, 얘는 4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검색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5번, 6번 하기 전에 7번 먼저 가보자. 자, 정의역,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라고 줬어. 여기서 뭐라고? 역함수 존재하는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역함수 존재하는 거 결국 뭐랑 똑같다? 1대1 대응이랑 똑같다. 1대1 대응 맞죠? 됩니다. 1대1 대응 아니죠? 안 됩니다. 1대1 대응 아니죠? 안 됩니다. 1대1 대응 맞죠?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하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이제 6번으로 가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합성함수라는 역함수의 성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값을 봐봐 얘들아, 값이 궁금한 거니 지금 함수가 궁금한 거니? 값이 궁금해요. 그죠? 값이 궁금할 때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적의 방법이 있어. 얘가 a다. 그러면 요 식까지 뭘로 바꿔버리면 돼? f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a-2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a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 내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식을 바꿀 필요 없다. 식이 궁금하면 식을 구해주는 거고, 식이 궁금하지 않은데 굳이 내가 식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다음, 여기는 얘가 궁금한데 이거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봐, 얘는 이건 지금 못해. 얘는 이건 못해. 역함수의 성질을 설명해야 돼. 역함수랑 합성함수의 성질을 설명해야 되니까 요건 잠깐 패스하고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시험 편하자. 오케이. 자, 이제 8번부터 간단하게 가봅시다. 예. 되게 쉬워요. 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궁금한 게 그냥 값이 궁금해. 그지? 역함수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 값을 뭐라고? 잠깐 A라고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FA가 뭐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5A-2가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군요? 1이군요. 이 값은 1이군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함수 구하지 말고. 다음 두 번째. 자, 요런 거 보면서 얘들아, 선생님 무슨 생각한다고 혹시 기억나요? 요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한다? 요런 걸 딱 봤어.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 A A는 B. T로 연립이자. 그렇지.
그러니까 2차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봤어. 미정계수 몇 개구나? 2개구나. 그치? 그럼 식을 몇 개 만들면 해결 가능하겠구나? 2개 만들면 해결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역함수를 gx라고 줬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거 줬어.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2 넣으면 뭐가 됩니다? 7 나옵니다. 식 하나 나오겠죠. 이런 식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식 하나 준 거예요. 비슷하게 2,7이라고 이렇게 줬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이런 거는 식 하나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줬다는 건 나한테 어떻게 준 거다? F1이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식 몇 개 받았구나? 2개 받았구나.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2A 더하기 B가 얼마고요? 7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다? 2입니다. 5랑 마사. 그렇지. 이거 2개 빼버렸더니 A는 5가 되고요. A가 5였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개 빼버리면 답은 8이군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넘어가서. 아이고, 그러지. 봐봐. 필수 9번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봐봐. 집합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함수가 뭐래? 역함수가 존재하는. 역함수 존재한다랑 뭐랑 똑같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역함수를 구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역함수 존재한다 끝났어요. 그럼 걔는 그냥 1대1 대응인 거 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네 지금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냥 X의 범위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1 사이다. 그럼 여기는 이만큼에 대한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공역이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5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점을 몇 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5라는 점을 2개 줬구나. 그치? 여전히 미정계수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점 2개 집어넣으면 연립해서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알았지? 계산 따로 안 할게요. 이 정도 생각해줘도 되고. 두 번째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지금 x가 지금 0보다 크거나 때 얘라고 했고 x가 0보다 작을 때 얘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기준으로 하나는 3x 플러스 2였고 하나는 얘였단 말이야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럼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되겠지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얘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되기만 하면 양수가 되기만 하면 끝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지? 크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그다음 실제 역함수 구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일단 1번부터 천천히 가요. 자, 여기는 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였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 해주세요? x 대신에 y 대신에 x 넣어주세요. 그러면 x는 y-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y는 꼴로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y는 이게 넘어가서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하면 걔가 역함수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자, 요 얘기 다시 잘 봐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얘네들은요. 정의역과 공역까지 다 바뀌어버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해주는 여기는 이 작업이지. 여기다 뭐 해주고 있어? x 대신에 y 넣고 있고 y 대신에 뭐 넣고 있어? x를 넣고 있지. 이 작업은 이 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를 잘 봐봐. 일단 여기는 얘를 바꿀 거야. x는 3분의 1에 y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바꿀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도 뭘로 바뀔 거야? 얘도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뀔 거고요. 여기는 얘도 뭘로 바뀔 거야? x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면 여기는 얘가 뭐겠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공역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뭐 해주세요? y분 꼴로 바꿔서 333 곱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y 마이너스 1은 3x가 될 테니까 y는 뭐가 된다? 3x 더하기 1. 그래서 여기서 정역이 얘인 공역이 얘가 되는 그런 함수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그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적어서 써줘야 돼요? 이것도 써줘야 돼요. 오케이? 딴 건 안 써주라. 사실은 얘는 꼭 써줘야 돼요. 얘는 꼭. 정의역만큼은 무조건 써줘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면 정의역만 결정되면 알아서 치역이 결정될 거고 치역이 결정된다는 건 알아서 공역이 결정된다는 뜻이거든. 1대1 대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무조건 정의역까지 무조건 써주는 습관을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넘어가.
다음 이제 11번에서 합성함수 역함수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다뤄봅시다. 오케이?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해요. 봅시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합성함수는 어떤 느낌이었어? x에서 뭐 y로 갑니다. 그다음에 y에서 z로 갑니다.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함수 f, 요 함수 g였을 때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불렀어? g of f라고 이렇게 불렀었어. 그지? 그럼 여기 이 g of f라는 이 함수에 뭘 구해달라? 역함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g of f라는 이 함수 전체 역함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봐봐, 얘는 먼저 뭐 했어? 이거 먼저 했지. F 먼저 했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 했어? G 먼저 했지. 근데 여기는 얘가 어떤 값을 가졌을 때 얘가 됐고 얘가 됐단 말이야. 근데 걔를 역함수로 뒤집어 버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어떻게 돼버려요? 뒤집어져 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는 뭘 먼저 했어? 얘를 먼저 했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어디 있어? 뒤에 있어. 얘는 앞에 있어야 돼. 두 번째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f of g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g of f라는 함수에 뭘 했으면 역함수를 했으면 얘의 결과는 얘 먼저 뒤집고요. 그 다음 합성.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뀝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세 개짜리는 어떨까요? f 다시 h of g of f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f 인버스 of g 인버스 of 뭐가 됩니다? h 인버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게 이런 거가 f of f 인버스를 해봤어. 얘는 뭐가 될까? 원래 넣은 거. 오 맞아요. 원래 넣은 값입니다. 봐봐. 여기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지금 x에서 y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현재 그지? 여기다 내가 a를 넣었어. b가 나옵니다. 그럼 b를 넣었어. a가 나옵니다. 얘가 f라고 하고 얘가 f 역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는 뭐 먼저 한 거야? 역함수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b를 먼저 넣어봐. 오케이? b를 먼저 넣으면 a가 나오지. 그럼 얘는 얘는 지금 a가 된 거니까 fa가 궁금한 거야. 그지? fa가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가 나와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러겠어? f의 인버스 오브 f도 그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나 두 개는 합성했을 때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이거 두 개가 완전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의역, 공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요 얘가 정의역이야. 맞아요? 왜? 뭐 먼저 있어? f 먼저 있어. 근데 x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x가 공역이야.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렇게 한번 좀 펼쳐서 표현될까? 이렇게 펼쳐서 표현해볼게.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y가 이렇게 있었고 다시 여기 x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a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b를 넣었을 때 다시 a가 나오는 얘가 f라는 함수고 여기는 얘가 f의 인버스라는 함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요 정역이 x고요 공역이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누구 먼저 했어? 인버스 먼저 했지. 인버스 먼저 했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는 y에서 시작해서 인버스를 먼저 했어. 그 다음에 x가 나와. 그리고 나서 다시 f를 했어. 그러니까 b를 넣었다가 a가 나오고 a를 넣었다가 b가 나오니까 b를 넣으면 b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 정역은 뭐가 돼? y가 돼. 공역은 뭐가 돼? y가 돼.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사실 완벽하게 같은 함수는 아니지만 일단 여기는 이 정역이나 공역 자체가 실수 전체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겠죠. 완전 똑같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성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세 번째 성질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두 개 합성해봤더니 혹은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를 두 개 합성해봤더니 그 결과가 항등함수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결과를 보고 나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 f의 역함수가 g였을 거야. g의 역함수는 당연히 뭐였을 거야? f였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합성했더니 뭐가 됐어? 항등함수가 됐어? 그러면 두 개의 합성의 결과가 항등함수라면 여기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 서로 역함수 관계였구나 라는 생각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첫 번째 성질은 그냥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계산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가 됩니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두 번째 얘기였고 이 결론을 통해서 세 번째 이야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다. 두 개를 합성한 결과가 뭐가 됐어? 항등함수가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였구나? 역함수 관계야. 오케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f에다가 gx를 f 오브 g를 이렇게 합성해서 x를 넣었더니 그 결과가 x예요. 이런 조건을 줍니다. 오케이? 이런 조건을 줘요. 그럼 얘는 봐봐. x를 넣었으니까 뭐가 된다? x가 나온다.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f 오브 g가 뭐였구나. 항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고 이 결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까지? f의 역함수가 g였어. 그러니까 또 g의 역함수는 반대로 f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f 오브 g를 했더니 x가 됐어. 아니 다시 f 오브 g에다 x를 넣었어. 그 결과가 뭐가 됐어? x가 됐어. 그럼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그러니까 f 오브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였구나. 이게 첫 번째 결론. 이 결론을 통해서 두 번째 결론. f의 역함수가 g였구나. g의 역함수가 f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결론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해서 역함수의 성질 중에 되게 중요한 성질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는 흐름상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함수에서 배웠을 때 결합 법칙을 성립한다고 했어. 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뭐는 교환 법칙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만약에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오케이?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먼저 뭐 하고 합성하고 그 다음에 걔의 역함수를 구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뭐가 계산량이 편하겠어? 계산이 편하니 뭐가? 얘는 지금 봐봐. 합성이라는 한 번에 연산을 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걔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두 번의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지. 그다음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지. 그다음 그거 두 개 뭐 해야 돼? 합성해야 되지. 그럼 이게 편하겠니? 이게 편하겠니? 위에가 편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로 합성 먼저 하고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아요.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얘.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G의 인버스 오브 뭐가 돼요? F의 인버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괄호는 내가 풀어줘도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지금 현재.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항등. 얘가 항등이 돼. 그럼 얘가 항등이 되니까 얘랑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없어져? F의 인버스 오브 G로 그냥 싹 사라져.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연산 먼저 해놓고 시작하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기는 얘는 다 이거 합성함수 이렇게 다 펼쳐놓고 생각하면 더 불편했었어 오히려. 그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빠르게 펼쳐놓고 계산 먼저 해주니까 훨씬 더 편해져. 선생님 항등이 되면 아예 안 써요. 다시 봐봐. 항등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여기는 걔는 F가 됩니다. F에다가 항등 함수를 합성하면 걔는 F가. 그러니까 여기다 I에다가 얘를 합성했으니까 다 똑같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등이라는 건 보통 1을 곱해준다. 얘가 합성이 1이다, 아니, 곱하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1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역함수는 역수의 느낌이다. 이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1을 넣어요. 여기다 넣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어? 1이 나왔어. 그치? 그럼 거기는 걔에다가 또 역함수에다 또 뭘 넣을 거야? 1 넣을 거야. 이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 역함수 또 구하기 어때? 귀찮잖아.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구하기 되게 쉽죠. x랑 y 바꿔놓고 얘만 속 넘기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요. 얘가 그냥 뭐다? a다. 오케이? 얘는 fa가 보다 1이다. 그럼 뭘 넣으면 1 나올까? 뭘 넣으면 1 나올까? 빵 넣으면 1 나오겠네. 그치? 얘는 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아주 훌륭합니다. 됐나요?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죠? 요걸 설명 안 하고 이거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받아들이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 뿐이에요. 잘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식을 먼저 쓰냐면 선생님이 무슨 식을 쓰는지 잘 봐봐. 요 함수에 x 나온 거랑 요 함수에 x 나온 거랑 같다는 뜻은 f 오브 h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서로 같다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h라는 함수가 궁금했거든 얘들아. 그지? h라는 함수가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가 뭐가 됩니까? 항대함수가 돼. 여기 얘 뭐가 되겠어? 자연스럽게 h가 되고요.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f의 역함수 오브 g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난 빠르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구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gx랑 합성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다시 그래서 실전 가보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y는 뭐예요? 2x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여기서 x랑 y랑 자리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x가 x-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주세요? gx를 그냥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hx라는 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hx라는 함수는 2분의 얘가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두 번째 이런 건 어떨까? 똑같아. 어차피 봐봐 h 오브 f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얘가 g였어. 됐죠? 여전히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h가 궁금했었어.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오브 f 오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봐봐.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오른쪽에 합성할 거면 그냥 오른쪽에 합성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에 합성하고 얘는 오른쪽에 합성하고 여기는 얘는 갑자기 왼쪽에 합성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오케이? 양쪽에 얘도 어떻게 한 거야?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왼쪽에 한 거예요. 왜? 왼쪽에 게 F 인버스여야지 얘가 사라질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 얘도 지금 오른쪽에 해야 사라질 테니까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뒤에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되면서 똑같이 H가 되면서 얘는 G 오브 F의 인버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번에 GX에다 뭘 넣어주세요? 얘를 넣어주세요. 그치? 아까 여기는 얘 구해놨었네. 그러니까 HX는 뭐가 되겠어요? HX라고 하는 건 어디다가 G에다가 G는 얘였죠? 얘는 X 대신에 뭘 넣어주세요? 여기서 구해놨던 얘 함수 F의 역함수를 집어넣어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4에 뭐가 됩니다? 2분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을 됩니다. 결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됐나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얘 역함수 같은 것들을 그냥 합성해가면서 가면 됩니다. 이게 몇 개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게 쉽게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 때문에 요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서 여기 얘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봐봐 9-7번으로 가볼게요. 9-7번 9-7번의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얘였어. 그지? 이거였어. 다시 H 오브 뭐야? G 오브 F 이렇게 주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랬어? G라고 이렇게 주게 됐었어. 내가 현재 궁금한 건 뭐가 됩니다. H가 궁금하니? H가 궁금해. 그럼 얘를 없애야 되잖아. 그지? 얘를 없애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오브 F 인버스 먼저 하는 거야. 오브 F 인버스.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I가 되면서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건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나는 H가 궁금했던 거니까 양쪽에 뭘 해주면 되겠어? 오브 G의 인버스를 해주면 돼. 근데 봐봐 여기서도 여기는 얘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러니까 귀찮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순서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줘야지. 그럼 여기 얘가 또 다시 항등이 되면 사라지면서 HX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G에다가 F의 인버스에다가 G의 인버스를 넣은 거. 됐습니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 G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그죠? G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그치? 그래서 집어넣고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혜영이가 지금 이해 안 됐다. 몇 번? 7번? 이겁니다. 됐어? 선생님 왜 이런 방법을 쓰나요? 이게 제일 편해요. 어떤 계산법보다 이게 제일 편해요. 모든 걸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적의 방법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그냥 외워라라는 식으로 f 오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h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x에다가 f의 역함수 빨리 구해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러면 답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뭐 한 거야 결국? h 얘 x 대신에 얘를 집어넣겠다는 의미 자체가 합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h 오브 f 오브 뭐가 됐어? f 인버스. 여긴 얘가 g 오브 f 인버스.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사실 똑같은 개념이죠. 설명 자체가 그냥 그렇게 들어가요. 얘가 어차피 뭐가 될 테니까 항등함수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역함수를 알고 있을 때 굉장히 편한 얘기고, 이게 역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해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상황 자체가 되게 불편해져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h에다가 뭘 넣었어 지금? 3x 더하기 뭘 넣었어? 4를 넣었어. 여기가 6x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데? 3이 나온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이 x에다가 뭘 넣으라고 얘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어차피 x가 될 거니까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 되거든. 근데 원래 보편적인 방법은 여기는 얘를 살짝 뭐로? t로 치환합니다. 오케이? 원래 푸는 방법은 살짝 t로 치환해요. 그럼 3x 더하기 4가 뭐가 돼? t가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넘겨줄게. 그럼 3x는 뭐가 돼? t-4가 돼요. 여기서 2배 합니다. 이런 형태 만들고 싶어서 2배 합니다. 6x는 2t-8이 될 거고 빼기 3을 하고 빼기 3을 해줘요. 그러면 6x-3은요 2t-1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 식 자체가 뭘로 되냐면 ht가 뭐가 됩니다? 2t-11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t 대신에 다시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뜻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함수 자체, 내가 궁금한 함수를 타겟으로 딱 잡고 거기 있는 걔를 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터득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런 게 막 이렇게 궁금했어. 만약에 G 오브 H 오브 뭐 F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요? F였다. 이렇게 했대. 여기서 내가 HX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왼쪽에는 G의 인버스. G의 인버스를 뭐 합니다? 합성합니다. 그럼 여기 얘가 항등함수 되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F의 인버스를 합성합니다. 그럼 여기 얘가 사라지겠죠? 여기는 얘도 뭐해? 사라지겠네? 그죠? 그럼 얘는 H가 뭐구나? G의 역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누나면요 어. 남동생도 스타일 갑자기? 컸을 때 어. 스타일이 너무 여성스러워. 아 그래? 이 왠지 말고도 뭐지 좀 많이 봤어. 누나 이제 그렇구나.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여기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진짜 중요한 설명 하나만 할게 얘들아. 너희가 봤을 때 여기는 이거는 합성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합성함수는 이거거나, 그지? 이거거나 혹은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 합성함수 배우면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만 보니까. 근데 사실은 있잖아. f에다가 2x 더하기 1을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내가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gx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실 뭐야? f 오브 gx. 얘도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얘만 합성함수가 아니라 이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냐면 합성함수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x 더하기 1이라는 걸 뭐라고 보잖아? gx라고 보잖아. 그럼 여기 얘는 뭔 거야? gfx.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합성함수, 얘도 합성. 이거 다 합성함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합성함수라는 건 되게 다양합니다. 광범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는 정말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고요.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니? 합성함수에서 하고 싶은 일이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편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사실 합성함수는 하나짜리를 두 개로 쪼개겠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잖아. 그럼 하나의 함수를 쪼개서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게 합성함수에서 하고 싶은 얘기 두 방향, 두 가지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개념 자체는 어디서 우리가 실제로 해봤냐면 이런 데서 한번 해봤어. 잘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2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 4에 x의 제곱 더하기 2x 즉 더하기 3입니다.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1에서부터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 주어져 있었을 때 1까지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치환했었지. 그치? 왜? 이거 하나의 함수. 어차피 최대 치수는 뭘로 접근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로 접근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4차 함수 내가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4차 함수 언제 그린다? 수학 2 미적분 배우고 나서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도 이런 거는 그리지 않아요. 이런 건 치환합니다. 오케이? 봐봐. 이건 하나의 함수였어요. 지금 현재 하나의 함수였거든? 근데 내가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요. 뭐라고? t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이게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원래의 식이 뭐가 되겠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몇 개의 함수로 쪼개지니? 두 개의 함수로 쪼개지고 여기는 요 t 대신에 다시 여기는 얘를 집어넣은 게 여기는 얘다. 사실 여기는 얘도 합성함수. 함수 하나를 몇 개로?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왜 이렇게 쪼갰었니? 이렇게 쪼개면 얘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거든. 여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4차 함수 내가 다룰 수 없는 거였지만 2차 함수 두 개로 쪼개버리면 다룰 수 있거든. 그래서 합성 함수는 언제? 합칠 때 혹은 분리할 때. 오케이? 그렇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얘 그래프 그렸죠? 얘 그래프. 여기 얘 그래프. 여기서 대칭축이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래? 1까지 했어. 그럼 얘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되면서 1 넣었을 때 최대값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t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범위를 가지고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칭축은 이번에는 x는 2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 됐어. 되나요? 그럼 제일 높은 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잖아. 마이너스. 제일 낮은 거는 2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거고 2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형태로 두 개로 쪼개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얘가 이게 하나의 함수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나의 함수였고 얘가 x라는 거에서 y라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하나의 함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내가 갑자기 이런 짓을 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집합 t가 하나 추가됩니다. 오케이? 얘는 x에서 어디로 간대? t로 간대. 오케이? x에서 t로. 그래서 얘는 요렇게. 얘는 요 함수를 내가 뭐 f라고 생각해. 이게 f라는 함수였어. 그다음에 여기 얘는 t에서 어디로 간대? y로 간대. t에서 y로 간대. 얘를 내가 g라고 생각해. 얘를 gt라고 생각하면 얘가 g가 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g 오브 f라는 함수, 합성 함수로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내가 의도적으로 두 개로 쪼개서 바라보고 여기서 내가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해서 t의 범위를 구해서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여기서 최대 치수를 물어봤던 그 형태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요? 이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최대 치수를 못 구했는데, 그지? 근데 여기를 두 개를 쪼개니까 두 개 다 함수 그릴 수 있는 거고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최대 치수를 각각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지금 구하다가 알았어. 근데 귀찮아.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8이네요. 그 다음에 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 최대값은 8이 되는 거고 여기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합성함수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봐봐.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업했던 걸 잘 들어온 학생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런 형태들 되게 집중적으로 되게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치환한다는 건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더 만들겠다.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치환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쭉쭉 넘어가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볼게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지금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죠? fx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런 거에서 y는 x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지는 그 포인트를 찾는 역할을 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봐봐. f의 인버스 b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초반에 역함수 설명하면서 초반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얘를 내가 뭐 해야지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해야지 그래서 막 여기 점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막 a, b, c 막 찾아.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 역함수에 대한 정보가 현재 궁금했기 때문에 난 여기 얘를 대칭시킬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럼 여기는 얘를 이 함수를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역함수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며, 그죠? 어떻게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여기다 뭔가 넣었을 때 얘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이 방향이라면 이 함수 그래프가 그냥 뭘로 역함수로 써도 괜찮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f 인버스 b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b랑 똑같은 점을 찾아. 여기 얘가 b였을 거거든 이렇게. 오케이? 그럼 b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나오겠지. 얼마? c죠. 얘는 c고.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다. 그지? 여기다가 지금 뭘 넣었다? b를 넣었다. 근데 요거 넣은 결과는 좀 전에 구해봤듯이 c였대. 그지? 그러면 이번엔 뭐가 궁금한 거야? f 인버스 c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c가 되는 점을 찾아. c를 이 함수에 넣어보자. 뭐가 나와요? d가 나와요. 이 결과는 뭐가 되는군요? d가 되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찾아내면 돼. 됐나요? 오케이. 방향을 바꿔주면 하나의 함수가 역함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됐어? 알겠어? 소위 된 거야? 자 여기로 가봐. 아이고 이거는 이미 지금 여기는 얘랑 이렇게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떠니 얘들아?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랑 똑같지. 완전 대칭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그냥 서로 무슨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얘가 역함수 관계랑 합성하면 뭐가 되겠구나, 항등함수가 되겠다. 아이고, 근데 항등함수를 역함수 씌우면 뭐가 될까? 항등이겠지. 1에서 1 가면 1에서 1 가는 거잖아, 그지? 2에서 2 가면 2에서 2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 그냥 보자마자 그냥 뭐야? B구나. B 넣으면 B 나오겠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이에요. 어휴, 벌써? 연습 문제 좀 풀어보자. 좀 쉬시. 봐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중에서 좀 중요한 성질.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시킨 함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라는 이 전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합니다. 증가함수일 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얘랑 얘는 무조건 일치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봐봐, 얘 증가함수라고 했을 때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여기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보이는 걔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얘는 누구랑 대칭이겠어? 얘랑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얘의 교점은 누구랑? 얘랑 말이야. 그치? 얘가 F였고요. 얘가 F 인버스였어. 여기는 얘가 누구야? Y는 X. 그죠?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은 항상 얘랑 얘의 교점이지. 그죠? 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이유 때문에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 대신에 항상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누구랑 누구의 교점으로 바라봐도 괜찮겠어. y는 f의 인버스와 y는 x의 교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아. 그지? 이건 필요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더 그리기 쉬운 그래프거나 식이 더 쉬운 식이었어. 얘보다 얘가 더 쉬웠다 라고 한다면 얘로 바라보면 더 편하다는 거야. 얘랑 얘를 연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꼭 얘랑 얘를만 연립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증가함수가 아니면 fx가 증가하지 않고 증가함수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얘들아. 오케이? 이유가 뭐냐면 봐봐. 그래프 중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그래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이렇게 y,x에서 대칭을 시켜 뒤집어 버리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되죠. 맞아? 걔의 교점이 어디에도 여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여기에만 교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외의 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가 아니야 감소함수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식의 해석 방법이 제일 편하냐면 FA가 B였다면 F 인버스 B가 A가 됩니다 라는 이런 해석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교점을 직접 구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교점을 가정해 놓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렇지? 교점을 가정해 놓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먼저 볼게. 첫 번째 문제. 여기 얘의 그래프와 여기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4였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네요. 얘를 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 조금 곤란한 문제긴 하다.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얘기했었어. 맞아요? 증가함수일 때.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함수일 수도 있고 증가함수일 수도 있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무조건 돼요. 그렇지? 직선은 무조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지금 곡선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선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제외해주면은 다 돼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요거지 이거. 그죠? 요거지. 이거 대칭시켜버리면 다 교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랑 직선이 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를 뒤집어 버려도 원래랑 완전 똑같아져. 그지? 이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는 어차피 나오지 않을 테니까 직선일 때 그냥 무조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어떻게 구해달라는 거냐면 y는 ax 더하기 8이라는 거랑 y는 x랑 연립해서 여기는 얘랑 연립해서 ax 플러스 8은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여기는 얘의 근이 4군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얘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얘랑 연립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다시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fx가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교점을 구하고 싶었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얘랑 교점이 궁금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있지. 교점이 궁금하면 연립합니다. 그죠? 교점이 궁금하면 연립해 주세요. 여기는 얘랑 얘를 연립합니다. 무슨 말이야? y 소구하고 fx는 f 인버스 x라는 방정식 세워서 풀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 교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연립해주세요가 가장 기본이 될 텐데 여기서 얘랑 얘를 연립하려면 일단 얘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역함수는 최대한 안 구했으면 좋겠어요. 왜? 꽤 귀찮거든. 오케이? 역함수는 최대한 안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랑 얘를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얘랑 얘를 연립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의 교점은 항상 얘랑 얘의 교점은 항상 얘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얘의 교점과도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의 교점을 대신 구해도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벌어질 거니까 여기는 얘랑 누구랑 얘랑 누구랑 얘랑 연립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 함수가 여기는 얘였고 얘의 그래프와 여기는 얘의 그래프의 교점이 궁금하니까 나는 원래 여기는 얘의 역함수를 빠르게 구해가지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이 4다라는 걸 쓰고 싶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랑 누구랑 얘랑 연립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 세워서 그 방정식의 근이 4가 됩니다. 를 이용해서 4를 집어넣어서 뭐가 된다? 4a 더하기 8이 4가 됩니다. a 값은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식으로 구해버리고 끝난다는 소리. 쌤 근데 쌤이 A 값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네. 다 합친 다음에 근데 얘가 또 하필이면 마이너스 저거네 그지?
그 아예 X좌표가 4만 4만 있지 않아요.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지금 4다. 이게 문제가 이상하네. 얘는 지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탄생.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다 보면 가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그지? 오류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가볼까? 봐봐.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데랑 이거 역함수 구하면 뭐가 돼요? 그 x랑 y랑 자리 바꿀 거지.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8이 된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니까 y가 되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x. 무슨 말이야? 완전 똑같아요.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랑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일단 4를 집어넣어도 물론 성립하겠지. 근데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다 똑같을 거야. 교점이 모든 직선에 있는 그 점들이 다 교점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내다 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요거 보고 선생님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마지막에 탁 풀어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4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치?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확실하고. 됐나요? 근데 여기 3 넣어도 안 되는데 3 넣어도 안 돼요? ax 플러스 8은 x에 3 넣으면 안 돼. 여기다가? 플러스 8은 3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니까? 감소함수. 자, 봐봐. 이거랑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얘가 4였다는 뜻이야, 지금. 그치? 얘가 4였다는 뜻이야. 맞아요? 얘 역함수랑 여기는 얘는 3을 넣으면 성립하는 게 맞고 4를 넣으면 성립하는 게 맞는데 3을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이랑 이 함수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오류라고 말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런 생각들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선생님 문제 풀면서 직선 나와서 거의 1차 당황을 했는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2차 당황을 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게요. 다음 볼게요. 2번 가보자. 이건 돼. 이건 확실히 되는 거니까 이건 걱정하지 말고 쓰면 됩니다. 보자. 얘는 지금 원래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대칭축이 얼마겠어? x는 2였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차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정의역에 제한을 둬버리면 얘를 지울 수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의역과 시역 조절만 잘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괜찮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몇이니? 일단 2 넣으면 2 나오네. 이게 또 하필이면 2,2였어. 그치? 그럼 2,2였으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쓱 그어버려. y는 x라는 직선을 쓱 그어버리면 여기는 얘랑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 뭐였을 거야? 얘 역함수였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 역함수는 미리 말하지만 무리함수가 됩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현재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고 싶었다면 나는 얘랑 얘의 교점을 대신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누구랑? x랑 열리다. 얘랑 이거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5x 플러스 6은 0 되잖아. 그치? 얘 그는 2와 3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 교점이었고 여기는 이 점은 3이었나 보다. 됐나요? 그러면 2,2와 3,3의 교점이니까 얘는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오늘 배울 내용 완전히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일 때만 써주세요. 지금 이거 무리하게 막 쓰면 또 아까 같은 오류가 막 발생합니다. 감소함수일 때 쓰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감소함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되는 이런 조건을 사용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연습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연습문제 9번부터 한번 볼게요. 9번은 다 해결했나요? 9번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니?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해결했어요? 말을 어떻게 해? 실제로 역함수를 구했니? 역함수 구하고? 아니 그럼 저거는 알파 여기 얘가 그러니까 얘가 알파다 여기 얘가 보다 베타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f 알파가 뭐가 된다? 4가 되는 x값 찾으려고 그러니까 알파값 찾으려고 했었을 거고 그치?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이런 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갑자기 보였어 선생님이. 여기 왜 x 대신에 아닌가? 아닌가 보다. 선생님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네. 일단 좀 무슨 상황을 원했냐면 좀 이런 느낌일 줄 알고 얘가 역함수였다면 너무 깔끔하게 되게 예쁜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걸 원해서 지금 이 문제를 사실 풀려고 했던 거거든. 선생님 사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을 거 이런 문제인 줄 알고 얘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문제였으면 왜 풀려고 했을까? 선생님 이렇게 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거 x 대신에 주 역함수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x 대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랑 여기는 얘랑 뭐 하는 거니까 합성한 거니까 항등함수 때문에 사라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f의 인버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g의 인버스 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4 넣어달라 뭐 해도 어차피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 문제를 잘못 바꾸고 완전 잘못 바꾸고 얘가 4 이렇게 빼기였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상황을 기대하면서 사실 너희들 문제를 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 마이너스 g의 인버스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건 뭐 상수함수가 된다. 이런 느낌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라고 선생님이 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게 아예 아니었네요. 그죠? 이런 식의 사고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상황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다 x 대신에 뭐 아무거나 막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다가 g의 역함수 통째로 집어넣어도 괜찮구나라는 이런 사고는 언제나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를 뭐라고 놨어? 알파라고 놨어. 얘를 베타라고 놨어. 그래서 여기 얘가 알파 더하기 뭐가 a가 4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 얘는 뭐라고 놨어? b 뭐가? b 베타. b 베타가 베타 마이너스 4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상황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여기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용했어? 직접 넣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직접 집어 넣어가지고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 식을 통해서 항등식을 통해서 a랑 b 값을 미리 구했을 것 같고, 그지? 그래서 a 값이랑 b 값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접근하면은 될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설명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0번 봅시다. 얘는 어때요? 이거 다 풀었을 것 같아, 그지?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y는 x랑 연립을 하는 건 맞는데, 그죠? 3보다 크나 같다, 그지? 여기 있는 게. 근데 근이 아마 2개가 나왔을 거고, 그중 3보다 큰 건 7밖에 없었을 거야, 그지? 7,7 해서 490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답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여기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했어. 이런 표현 하나하나 놓치면 정말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오케이? 그리고 역함수를 가질 때는 뭐랑 똑같다? 결국은 1대1 대응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1대1 대응이니까 여기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얘 x축, 대칭축이 x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얘가 여기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해서 x는 a라는 값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이만큼이 지금 정의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일단 a라고 하는 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생각 처음에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이 정의역이 있다면 이만큼이 치역이 되니까 여기는 얘도 여전히 a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즉, 여기 요점의 좌표는 a, a였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집어넣어보면 결국 a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테고 a 제곱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3a 마이너스 10이 0이 될 테니까 5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얘들은 마이너스 2거는 5가 됩니다. 됐죠? 근데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은 5였군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편안하게 답 나올 겁니다. 다음 18번. 얘는 지금 그래프를 줬는데 얘들아 그래프를 줬는데 지금 점으로 줬지, 그지? 정의역이 지금 요 한 개였구나, 그지? 이런 상황입니다. 요렇게 줄 수도 있구나. 이걸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내가 해석할 수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게. G2가 궁금했어, 그지? 그럼 G2가 궁금했으니까 아이고 얘는 뭐야 이거네. G2가 궁금했어, 그지? G2가 궁금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여기다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는 F에다가 G2를 집어넣은 결과는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F에다가 뭘 넣어야 1 나올까? 뭘 넣어야 1 나올까? 1 나온 거 찾아봤더니 5였어요. 그러니까 G2는 얼마가 됐군요? 5가 됐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어? 그렇게 했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지금 현재? 여기는 얘는 이거 전체 역함수가 궁금했어요. 그죠? 이거 역함수랑 저기 제 역함수랑 완전 다른 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뭐 해봤어? G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에다 1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아니잖아. 그죠? 순서 뒤집어줘야 되잖아.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 먼저 생각해봤어. 그럼 나는 먼저 뭐가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단 말이야. 얘가 궁금했어. 됐나요? 그러면 다시 봐봐. F 인버스에다가 지금 1 집어넣은 이 값이 궁금했어. 얘를 잠깐 별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G 별이 뭐가 됩니다. G 별이 1이 될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뭘 넣었을 때 1이 나오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여기는 얘도 지금 봐봐. G, F of G, X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몇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상황으로 1 집어넣었을 때 상황으로 내가 관찰하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F에다가 1 집어넣었다면 그러니까 G, X가 1이 되는 지금 그 별값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F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보니까 2 나오네 그지? 2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별 값은 뭐가 나오는? 2가 나오는 그 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쌤, 저요 솔직히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아, 10 아니에요? 10? 어? 10 그럼 아니에요? 얘를 그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 이거 헷갈리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봐. 얘 역함수로 바라봐. 얘 역함수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G의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에다가 뭔가 집어넣은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이 역함수에 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별 나온다고 했어. 그죠? 1 집어넣으면 별 나온다고 했어.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1이 될까? 이거 먼저 생각해 줘야겠네. 그지?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 뭘 집어넣어? 쌤, 근데 어. 이제 이거 식이 이거예요. 지금 역함수로 보려고 지금. 다시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죄송한데 귀 안 들어왔어요. 귀 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려고 나는 지금 G 인버스 1이 지금 별이다. G1, G 인버스 1이 먼저 궁금해. 얘만 알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나한테 주어진 함수는 뭐냐면 F 오브 G라는 함수를 준 거기도 하지만 사실 G 인버스 오브 F의 인버스를 준 거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살펴보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얘는 이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테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든 이렇게 바라보든 어떻게든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G의 인버스였죠. G의 인버스 1 넣은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로 G의 인버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는 이 함수를 지금 해석해보고 싶었던 거야. 다시 G의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지금 이렇게 되는 이 함수니까 얘는 G 인버스에다 F 인버스에 뭔가를 넣었을 때 뭔가가 나온다. 여기서는 만약에 1을 넣었으면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옵니다. 1을 넣었으면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맞아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네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고요.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네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여기는 얘가 뭘 집어넣고 싶었던 입장이야? 1을 집어넣고 싶었던 입장이지. 그럼 여기는 얘가 이 결과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1이 나오는 얘가 1이 나오는 그 x값은 y값은 2였을 거거든. 그러니까 x에다 2 넣은 결과를 가지고 비교할 거고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G 인버스에다가 뭘 넣으면 얘가 얼마였어? 얘가 1이었지. 여기는 얘 결과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시 G 인버스에다가 뭘 넣으면 F 인버스 2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 결과가 지금 1입니다라는 이 식을 난 현재 알고 있단 말이지. 됐습니다. 근데 G F 인버스 2가 얼마였어? 얘가 1이었거든. 그럼 G 인버스 1이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난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G 인버스 1 넣었을 때 나는 그 값이 궁금했던 거야 일단. 그러니까 별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였다? 이 값은 1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선 저요. 근데 저 그렇게 풀었어요. 그 항등 함수. 항등 함수.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항등 함수는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푼 건지 모르겠는데 어. 없애줬어요. 항등 함수 해줘가지고 없애줬어요. 아 이게 막 앞에다가 이렇게 막 F 막 합성하고 막 F 뭐 G 합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그래요?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푼 건지 이따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G 인버스 1 넣으면 이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다? 5가 나오고 이 값은 얼마였어요? 5 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19번 가봅시다. 19번은 어때요? 얘는 3번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된다. 이렇게 좋네요. 그죠? 3번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된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F5에다가 F를 했더니 걔가 뭐가 됐대? 항등 함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F에다가 F의 2개 합성한 거 요거랑 합성하기로 이렇다는 뜻이니까 F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F5, F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G는 뭐였다는 거야? G는? F의 역함수를 G라고 한 거니까 G가 F5, F였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기 얘는 G를 몇 번 합성한 거니까 10번 합성한 거니까 F를 몇 번 합성한 거겠어? 20번 합성한 거겠지?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F를 몇 번? 22번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3번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항등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3을 나눈 나머지는 2였으니까 F 2의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도 지금 3으로 나누면 1 남잖아. 그럼 F에다 그냥 3 집어넣은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얘 값은 그냥 얻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잠깐만. 지금 이렇게 줘야 돼. 뭐야 이게? 이게 다야? 잠깐만. 함수 F 역함수까지. 함수 Fx 역함수까지. 22번 합성한 거 맞잖아. 왜 22번이냐면 봐봐 F 하나가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럼 F를 2번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 F 오브 F랑 F 오브 F가 되거든.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11번 합성하면은 22번이다.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얘가 이런 조건이네. X에서 X로 간 함수 F라고 했는데 1이 어디로 간댔어? 3으로 간다고 했어. 2랑 3이 지금 현재 1, 2랑 2 중에서 어떻게 선택될지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3이 선택하는 게 만약에 2였다면 3이 선택하는 게 만약에 2였다면 그럼 2가 선택하는 건 뭐겠어? 1이었을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어? F 오브 F2랑 똑같으니까 F2가 1이 되면서 이제 F1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긴 얘가 3으로 가면서 여긴 얘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5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고 오케이? 만약에 여기는 얘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F2가 F3이 어디로 간다면 1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F2는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됐어요? 사진 찍고 싶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는 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넣으면 1 나오죠? 맞아요? 3 넣으면 1이 나와. 여기 집중해요 얘들아. 다시 뭐라고? 다시 천천히 가. 아주 굉장히 쓰레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잘 보. 일단 요건 이해됐어요 얘들아?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자, 요거까지는 이해됐어요?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이거랑 이거였으니까 얘들아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 첫 번째 했어. 왜냐면 F라는 게 F, F 두 개 합성한 거랑 G라는 게 F, F 합성한 거랑 같을 테니까. 맞아? 여기까지 괜찮았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가야겠다 얘들아. 잘 봐봐. 여기가 지금 1이야 X 여기가 지금 X 얘가 지금 F 이렇게 돼 있어. 1, 2, 3 이렇게 돼 있어. 1, 2,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3으로 간다고 정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이제 얘가 1로 가면 얘가 2로 가는 거고 얘가 2로 가면 얘가 1로 가는 거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경우 하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x고 여기는 얘가 x였어. 1, 2, 3, 이게 1, 2,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3으로 갔을 거고 이렇게 되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죠? 이 상태에서 이게 성립하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게 성립하는 걸 찾아주세요. 다시 봐봐. 여기서 내가 1을 한 번 넣으면 얼마 나와? 1을 한 번 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3을 또 다시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만에 지금 뭐가 됐어? 자기 자신이 나왔지. 한 번 더 넣으면 뭐 얼마 나오니? 3 나올 거야 다시. 그지? 2를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 나옵니다. 그게 세 번 만에 지금 항등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얘는 어떠니?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올 거고 3을 넣으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딱 세 번 만에 뭐가 되고 있어? 항등이 되고 있어. 1 넣었을 때 1 나오고 있어. 2를 넣어도 마찬가지야. 2를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2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가 fx였구나 이렇게 판단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얘가 뭐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얘랑 f2의 2랑 똑같고요. 여기 얘는 f1의 3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f3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럼 f3은 얼마니? f3은 2죠? 이 값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f2의 2라고 했어. 두 번 넣다가 한 번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1 한 번 또 집어넣으면 3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3이었고 이 두 개 더하면 답은 5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22번으로 가보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금방 끝나요, 이제. 쌤 제품 가져가셨어요? 오, 몇 시에 지금? 지금 저기 45분입니다. 쌤 50분에 끝내주실 거예요? 아니, 정각이에요. 네. 봅시다. 자, 이거랑 지금 이거 이렇게 있어. 모든 실수 x에서 지금 여기는 얘가 뭐 하고 싶은데? 성립하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의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지? 더 컸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이런 얘기인데 얘를 처음에 뭘 넣을 거야? gx를 먼저 넣을 거야. 여기는 얘를 먼저 넣을 거거든. 이 문제 정말 잘 보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았죠? 되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집합에 지금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고 해서 여기는 모든 실수야.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어디다 넣을 거야? 먼저 g에다 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 범위가 나타나겠죠. 범위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x값은 뭐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얘 범위 자체가.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f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가 그 결과가 뭐 이상, 0 이상이 되게끔 해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gx를 관찰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fx를 관찰하는 게 편하겠니? 일단 fx가 편할 것 같아요. 왜? 쟤는 다 줬잖아. 그치? 얘는 안 줬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도 안 줬어? 대칭축도 안 줬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 먼저 한번 관찰해보자. 여기 f라는 함수는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0보다 다 커져야 돼요. 0보다 다 커져야 됩니다. 맞아요? 0보다 다 커져야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 이 값이 0이 되는 그 x값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저기는 쟤를 뭐 해봤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걸 0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봤어요. 왜? 이거에 해당하는 x값들이 나는 궁금했거든 지금 현재.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현재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될 거야? 3. 그러네. 대칭축은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치? 물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의 결론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 동그라미가 0이 아닙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결론, 얘의 결론. 여기는 얘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여기는 얘의 치역 자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그 3보다 더 커도 되겠죠? 3보다 더 커도 될 거야. 얘의 뭐가?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3보다 더 크다. 이쪽에 잡혀버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테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최소값, 여기는 이 부분이 뭐보다 3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된다면 여기는 이 함수 두 개 합성한 결과가 여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질 거야 라는 판단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돼버려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됐나요? 되게 어렵죠? 다시 이해됐어? 이해된 사람 손 들어. 안 된 사람 손 들어. 나는 소스. 소스? 소스는 안 된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가봅시다. 이거 하나만 걸고 이거 너무 잘못 걸렸네. 되게 어려운 거 하나 걸렸어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꼭 얘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는 없어요. 뭐 3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거 지금 성립하는 거고 5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거 지금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잡히고 싶었던 거야 일단은. 그럼 여기는 얘 정의역이 어떻게 되면 되겠니?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게 되니 얘들아 지금? 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 여기는 이 함수에 뭘 보고 있어 지금 나는? 제일 먼저 뭘 보고 있어? 치역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얘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지금 난 현재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는 이 함수 기준으로 뭘 봐야 돼? 정의역을 봐야 돼. 그렇지? 이 함수 기준으로 정의역을 바라본다. 근데 그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f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gx의 뭐야? 치역이거든. 오케이? 다시 fx의 정의역이라는 거는 gx의 뭐였어? 치역이었어. 근데 얘의 치역은 항상 x가 뭔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겠니? 이거 먼저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얘는 지금 3보다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가 된 거야. 부등호 방향 반대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그럼 결국 이거였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거였다는 소리.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네모라고 하는 애가 어떠면 3보다만 크거나 같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네모라고,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이쯤이 네모라고 생각한다면 네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있는 이 함수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네모가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의 치역과 얘의 공역, 다시 얘의 정의역의 그 관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됐으면 얘가 지금 여기는 요거는 뭐야? 요 네모는 뭐야? 이 gx의 뭐예요? 최소값이거든. 맞아요? 요 네모는 이 gx의 최소값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gx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의 대칭축은 어디서 잡혀요? x는 2분의 a에서 잡힐 겁니다. 맞아요? 그 2분의 a를 집어넣은 결과가 최소값이에요. 됐나요? 2분의 a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게 뭐가 돼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되고 걔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 부등식이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하는 핵심 부등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뭐지? 최소값이 2분의 a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g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또 g에 집어넣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칭축이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그냥 2분의 a죠? 2분의 a 이렇게 됐어? 그럼 이 함수 그래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뭘 넣어야 나오는 값이야? 2분의 우리 2분의 1을 넣어야 나오는 값이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 넘어가면 이게 3이죠.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될 거예요. 넘어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됐죠? 이렇게 a제곱이라는 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답입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이게 얘들아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진서 보니까 지금 이해가 덜 됐어. 맞아요? 혜영이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알겠는데 저거 풀러보고 그렇지. 혼자 생각하기 쉽진 않죠. 다시 한번 천천히 여기는 이 문제만이라도 우리 확실하게 알고 가자. 되게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쌤, 저 혼자 풀고 있다가 쌤 그 뭐지 말씀하신 거 들을게요. 그럴래? 네.
그냥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네. 가보자. 다시 봐봐.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녀석,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현재 우리 합성함수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이렇게 합성함수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 필요해? 일단 2개 필요해. 그럼 집합이 몇 개 필요하겠어? 3개 필요할 거야. 일단 이렇게 먼저 세팅해 보자.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얘가 뭐였어? G였어. 여기 얘가 G였지. 여기 얘가 뭐였어? F였어. 되나요? 근데 나는 여기는 여기는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값이 전부 다 몽땅 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도 몇 차 함수? 2차 함수. 여기는 얘도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근데 여기서 얘를 다루는 게 편하니 얘를 다루는 게 편하니? 얘를 다루는 게 편해요. 왜 C가 더 좋지? G를 먼저. 됐어? 이렇게 되죠. 얘를 다루는 게 편해요. 이유는 뭐야? 여기는 얘가 보니까 다 주어져 있어. 얘는 하나 안 주어져 있죠. 얘를 다루는 게 편해서 여기 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여기 대칭축이 지금 x는 2분의 1 나왔고, 맞아요? 2분의 1 나왔고,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y가 0이 되는 x값들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나는 얘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이 궁금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범위가 뭐겠어? 얘의 정의역이 될 거야. 그리고 얘 x범위가 뭐겠어? 얘의 정의역이 될 거야. 이런 느낌이야 지금 현재.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계산해봤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3이었고 여기는 이 결과가 뭐였어?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면 얘의 치역이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다가 여기 얘의 치역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 여기 얘도 여전히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다음 최고 차항의 양수. 얘 그래프 아래로 올라. 얘는 뭘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리고 얘의 치역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안 됩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치역, 자체가 얘의 최소값을 뭐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얘는 x가 보다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근데 그 m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뭐보다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 m이라고 하는 게 3보다 크거나 이쪽에 이렇게 m이 잡혀야지 이 결과가 마지막에는 무조건 다 0보다 큰 쪽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결론을 하나 이쪽에서 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얘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는 얘의 최소값 구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 그지? 4분의 뭐래요? 4분의 아까 뭐였지? a0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힐 테니까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혼자 이게 생각하기 정말 쉽진 않죠. 그치? 함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근데 정확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 뒤에 그 C단계 문제는 너무 사실상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배우는 단계에서 여기까지 소화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C단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미안해요. 괜히 좌절하게 만들어서 좌절하지 마. 좌절 안 해도 돼. 지금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대신에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는 함수의 이해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